60대 초반의 한 분이 집을 팔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이 지나면 세금이 2배로 뛴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파냐고.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고. 공급도 금리도 세제도 모두 달라진다고. 과연 그분의 판단은 맞았을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5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6월에 대출 규제가 나왔고 9월에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고 10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황했고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26년은 세 가지 변수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공급과 금리와 세제라고. 먼저 공급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을 내놓으려 합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 작은 집으로 옮기려 합니다.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고. 이유를 물으니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새 아파트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11만 7천 호로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30%면 엄청난 감소입니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막혔습니다. 공사비가 치솟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른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을 집이 없으니 완성되는 집도 없습니다. 올해도 적었는데 내년은 더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 원리는 단순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세제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손주를 위해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합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규제가 심하다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한 가지 희망을 줬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대출도 조금 쉬워질 거라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하고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 돈은 못 빌리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가 힘듭니다. 전세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월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이것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복잡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대출이 막혀 있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도 막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세 번째 변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임대를 줍니다. 고민이 큽니다.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내년에 집을 팔아야 하냐고. 세무사가 답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까지라고. 그 전에 팔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그 후에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파는데 5월 전과 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전에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을 감수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팔면 당장 세금은 적게 내지만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 팔면 세금은 많이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월 이후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장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큰일입니다. 다주택자들이 5월 전에 급하게 팔려고 할 것입니다.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나와도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축 아파트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깁니다. 정부가 이것을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비싼 집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0.8%, 수도권은 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를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침체했는데 바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었고 정부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완전히 갈립니다. 신축은 귀하니 비쌉니다. 구축은 많으니 쌉니다. 대단지와 소단지도 갈립니다. 역세권과 비역세권도 갈립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주택자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5월 전에 정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집부터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래 보유한 집, 이익이 난 집을 우선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1주택자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큽니다.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사면 안 됩니다. 충분히 협상하고 대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매물을 주시해야 합니다. 통계 시세가 아닌 매물 단위의 가격을 봐야 합니다. 급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5월 전에 급하게 파는 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라면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오를 차례입니다. 미분양도 줄어들고 정부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크니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년은 투자하기 좋은 년이 아닙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급, 금리, 세제 모두 불확실합니다. 정치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전월세를 구한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비쌉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금리는 애매하고 세제는 바뀝니다.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팔 계획인지 살 계획인지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남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마십시오. 급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시장을 지켜보십시오. 5월까지는 변동이 클 것입니다. 그 후에도 6월 선거까지는 불확실할 것입니다. 하반기가 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십시오. 세무사, 법무사, 중개사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는 특히 복잡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상담받는 게 낫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돈이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2026년은 도전의 연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공급, 금리, 세제 세 가지 변수를 잘 읽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